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과연 이게 저만의 고민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동일하겠죠. 우리는 흔히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오늘은 말 잘하고 싶은 분들, 더 나아가 글까지 잘 쓰고 회사 생활 잘하는 요령까지 알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법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강원국 저자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함께 읽게 된 책 소개도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평소에 말 잘하는 방법 고민이셨나요? 회사 생활 노하우, 그리고 보고서 쓰는 방법에 대해 골치 아픈 적이 있으셨나요? 나는 왜 글을 이렇게 못 쓰지? 이런 남모를 고민을 해본 적 있으셨나요? 대화할 때 그런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리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강원국 저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저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요. 당시 연설문 작성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우증권에 입사해서 회사 생활을 했었네요. 이때도 역시 회장님을 위해 글쓴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23년 정도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돼서 글쓴 업무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베테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저자도요, 젊을 때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걸 극도로 꺼려했고 내성적 성향까지 가졌다라고 합니다. 보고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민감성 대장증후군까지 있다라고 해요. 저자의 이런 경험이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일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 타고난 달변가, 연설가가 아닌 이상 누군가의 앞에서 일정 시간 발표하고 강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못지않게 저 또한 그런데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막상 시키면 곧잘 해내곤 하지만은 마음속엔 늘 부담감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잔다던가 머리가 복잡하다라던가 심장이 너무 두근댄다던가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죠.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읽히길 바라는 목적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번에는 글쓰기의 중요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는 누구나 개인만의 SNS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죠.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티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너무나 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 정도는 반드시 꼭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유행을 떠나서요, 하나의 추세이자 트렌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누군가는 글을 쓰고 기록하는 행위를 단지 타임킬링 혹은 소비 목적으로만 활용할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기록의 조각이라도 좋다고 강원국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메모의 조각들, 그러니까 퍼즐들이 많아야 시간이 지났을 때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걸 또 리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요, 시간이 흐른 후에 되돌아봤을 때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추억거리 삼아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회사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보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합친다면 이거는 회사 생활의 50%는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는 생각과 신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하는 보고서가 한 번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부하는 상사를 위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틀에 박힌 형태의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하의 의견,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게 묻혀버립니다. 회사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장벽들이 중간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위한 보고서 쓰는 노하우는 과연 뭘까요? 이 책에서는 그 요령을 알려줍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가장 큰 목차, 그리고 개요에는 뭐가 있을지 이런 알려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의 사례를 그대로 준용하라는 겁니다. 잘 써진 보고서들을 몇십 개 쭉 훑어보는 거예요. 자주 쓰이는 용어, 문구, 단어들을 하나씩 추려냅니다. 목적, 취지, 현황, 세부 내용, 진행 계획, 예산안, 대응 방안, 실행 계획, 문제점, 현안 이슈, 향후 계획, 해결책,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저는 이 단어들을 지금도 잘 적어서 제 수첩 제일 앞페이지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뒀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말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화하기입니다. 주어를 사람으로 하게 되면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당사자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이 이번에 한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어감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전자는 당사자에게 반발심과 방어 기제를 불어일으킵니다. 반면에 후자는 그냥 이 프로젝트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하고 대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비교하여 말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비교받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말할 때도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느끼는 바가 큽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늘 다짐은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 또한 인간에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떠올리면서 고쳐나가기 위해서 반성을 많이 해요. 이번에는 글쓰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노하우 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글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뭐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면 저는 단연코 첫 문장을 우선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면 어떻게든 뒷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주장과 의견 그리고 생각의 형태로 발언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말한 이유와 근거를 대는 겁니다. 타당한 예시를 통해서 뒷받침해주면 이야기가 더 탄탄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말하고자 했던 말과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해요. 이와 같이 말하는 방식을 오레오라고 말합니다. O-R-E-O 이렇게 오레오라고 표현하는데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에요. 앞 글자만 딴 건데 O는 오피니언입니다. 주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R, 리즌입니다. 이유를 대고요. 그 다음이 E, example, 예시를 댑니다. 그 다음 다시 O, 오피니언,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만 알고 가셔도 글 쓰는 방식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배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밥 한 술에 배부를 리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꾸준한 연습 그리고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얘기를 두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말하기, 글쓰기, 회사생활 전반에 걸쳐 저자의 경험을 두루두루 녹인 방법서. 저자의 다른 책과 함께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꽤 많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